안녕하세요. 어린이 조선일보 김서영 기자입니다. NI 오면은요, 서울이 세계 1000개 도시 중 15위에 오른 이유라는 내용인데요. 왜 15위에 올랐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사를 읽어보고 문해력 쑥쑥 세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 2025 세계 도시지수의 결과가 발표됐어요. 세계 도시지수는 인적 자본, 삶의 질, 환경, 거버넌스, 경제라는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도시 순위인데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는 차례대로 1위에서 3위를 기록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2025 세계 도시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총 5가지. 그래서 인적 자본과 삶의 질, 환경, 거버넌스, 경제를 중심으로 평가를 했다. 그렇다면 인적 자본은 무엇인지 어휘력 속속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휘력 속속은요, 일단 보시면 인적 자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 이내의 관역적, 재물자, 근본 부분에서 인간이 교육을 받아 얻는 지식과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 기술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도시 1000개 중 15위를 차지했죠. 지난해보다 무려 26계단이나 올라간 성적이에요. 서울의 도시평가 순위가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1000개 도시를 이제 평가를 했는데 5개 항목으로 나눠서 평가를 했죠. 그래서 1위는 여기 미국의 뉴욕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위는 영국의 런던. 그리고 우리나라는 15위라는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여기 한국 서울이 보이고 여기 이제 남산타워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울이 15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지 두 번째 문단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은 인적 자본에서 5위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인적 자본이란 인간의 지식, 기술, 능력, 경험과 같은 무형의 자산을 의미해요. 여러분, 무형의 자산,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데요. 어휘력 속속을 통해서 무슨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형은요, 없을 무의 모양형에서 형태나 형상이 없는, 그러니까 모양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자산은요, 재물차의 나을산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형 자산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서울에는 똑똑하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많고 좋은 학교와 회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인적 자본에서 서울이 5위라는 높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부문이 나오는데요. 경제 부문에서 서울은 역시나 세계 18위라는 높은 순위에 올랐어요. 네, 그 이유는요,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아시아와 세계의 주요 경제 중심지이고 GDP 순위가 14위로 높기 때문이에요 라고 나오는데요. GDP란 무엇일지 지식의 팡팡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DP는요, Gross Domestic Product라는 영어의 약자예요. 그래서 국내 총 생산을 의미하는데요.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만들어진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GDP가 14위인데 이런 것 때문에 경제 부분에서도 18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문단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면 서울이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부분도 있었어요. 가장 낮은 순위를 받은 환경 부문은 무려 514위였어요. 네. 지금 1000개 도시 중에서 514위면 절반 안에도 못 든 아주 형편없는 순위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공기 질이 점점 나빠지고 날씨가 이상해지면서 폭염이나 폭설 같은 극한 날씨가 많아진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사실 날씨가 굉장히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미세먼지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환경 부분의 순위가 낮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삶의 질도요. 129위로 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 조건을 우리가 의식주를 얘기하잖아요. 옷, 밥, 집.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집값이 비싸고 살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주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삶의 질 순위도 129위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정치적 상황을 평가하는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사건으로 147위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 시기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도 평가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문단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세계가 인정하는 똑똑한 사람들과 튼튼한 경제력을 지닌 도시예요.
대한민국 서울이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각각 1, 2, 3위를 차지했죠. 이렇게 이런 도시들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환경, 행복한 삶, 믿을 수 있는 정치가 뒷받침돼야 한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15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을 했지만 부족한 영역이 있었죠. 그 부분이 개선이 되면은 좀 더 내년에는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의력 속속 세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세계도시 지수에서 서울은 몇 위를 차지했나요? 이는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어요. 무려 1000개 도시 중에서 15위를 차지했다라고 1문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높게 평가받은 항목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그래서 세계도시 지수는요, 총 5개의 항목이 있었죠? 첫 번째로 인적자본, 두 번째로 경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적자본에서 5위, 경제에서 18위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 인적자본 같은 경우는 서울이 똑똑한 사람이 몰려있고 학교나 회사가 좋은 회사가 있기 때문이고요. 경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GDP 순위가 14위고요. 또 아시아 세계의 경제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3개 항목에서 서울은 100위권 밖에 낮은 순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거버넌스 부분에서 147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 삶의 질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집값이 비싸고 집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29위로 낮은 편이고요. 또 환경 같은 경우는 무려 514위라는 매우 낮은 순위, 절반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순위인데요. 이는 이제 이상기후와 공기질이 나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3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내년에 세계도시 지수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사실 이는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어요. 네, 대한민국 서울이 이렇게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와 같은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깨끗한 환경, 그쵸? 그다음에 행복한 삶, 뭐가 있을까요? 정치가 좀 안전해야겠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정치. 이렇게 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겠고요. 또 우리가 높은 순위를 받은 두 가지 부분도 더 발전을 한다면 세계 5위 안에도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NI 오면 해설 강의였습니다.